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온다고요? 대체 왜요? 오지 마세요. 절대 파리올림픽 보러 오지 마세요. 여기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시청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다짐했다는 듯 집무실로 향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집무실로 향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파리에서는 올림픽 준비로 인해 온 시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보통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에서는 환영 일색인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잖아요. 새로운 경기장이 지어지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도 확충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보려고 몰려드는 관광객 덕분에 도시도 더욱 유명해지고요. 그런데 파리가 관광지로 더 개발될 것 같다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 파리의 상황은 좀 달라 보였어요. SNS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보이콧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방문하려던 계획이 있다면 당장 취소하라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다른 시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엉망진창 올림픽이라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이제는 오죽하면 올림픽 기간에는 마치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저 역시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올림픽 관계자나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내줘야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기숙사를 비워줘야 된다고 강제로 쫓겨난 대학생들도 있고, 일드프랑스라는 지역 도지사는 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운임을 2배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걸 빼앗기게 되었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요금이 어느 날 갑자기 2배로 뛰게 되었고, 막상 그에 걸맞은 시설 개선은 전혀 없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오히려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게 되어 불편하게 되면 어떨까요? 짜증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시청 내부에서도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말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 올림픽 유치 당시 프랑스가 내세웠던 공약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정이었거든요. 당초 프랑스는 런던 올림픽이 열렸을 때처럼 경기장 티켓을 가진 관객들에게는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거기다가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티켓 소지자 무료 수송을 위한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건 조직위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며 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때 약속은 뒤로 한 채 요금을 2배나 올려버렸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까요? 올림픽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강행하겠다는 거죠. 알다시피 센강은 약 100년 전부터 수질 오염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게 금지된 곳이에요.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는 그걸 무시한 채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진행하는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거의 억지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올림픽 흥행 카드로 써먹으려는 속셈이 다분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작년만 해도 오픈워터 수영 월드컵을 센강에서 열려다 수질 악화로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때부터 센강에서는 사람이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를 않더군요. 오히려 프랑스 정부에서는 1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에 나섰죠.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대규모 오폐수 저장 탱크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비영리 다국적 환경단체 중 한 곳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반년 동안 센강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센강의 오염물질 농도는 기준치의 2~3배에 달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 파리 부시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측정 시기가 겨울이라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고 막상 올림픽이 열리는 여름에는 대체로 수질이 좋아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저는 그 말 듣고 코웃음부터 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강은 첫눈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물색이 투명하고 악취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죠. 그런데 센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걸 보면 물 색깔이 탁하고 악취까지 여전히 진동하는 데다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도 수두룩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억울하네요.
이렇게 심각한 센강의 모습을 본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센강의 수질이 선수들이 수영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파리 시장은 센강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올림픽 시작 전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센강에 입수하는 빅다이빙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파리 시장 진짜 고집세다고 느꼈다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공표한 이후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 시민들이 모두 모여 빅다이빙 행사가 열리는 6월 23일에 센강에서 시간을 맞춰 볼일을 봐서 똥물 속에서 빅다이빙 행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버리자는 말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윗분들도 정말 이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어떤 생각인지 추측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시청 안에서도 센강의 심각한 수질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작년에 왜 부시장들이 직접 수영복을 입고 강에 뛰어드는 쇼를 하고 그 영상까지 공개했겠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 입수했던 부시장 중 한 명이 이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몰래 병원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시청 직원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병원을 다녀온 부시장님이 직접 센강 수질 개선 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답니다. 회의를 하던 도중 저희는 센강처럼 더러웠던 강물을 개선시킨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직원 한 명이 한강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한강도 한때는 센강만큼 오염이 심각했는데 정화 작업을 거치고 나서 지금은 물고기도 뛰어놀 만큼 맑아졌대요. 저희도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갑자기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사실 저도 한강이 맑다는 건 익히 들어왔었지만 사진에서 보일 정도로 정말 티끌 하나 없는 맑은 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센강처럼 더러웠던 물이 저렇게도 개조가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다들 저게 말이 되냐고 웅성거리다가 회의는 어설프게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시장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일까 싶었더니 부시장께선 즉각 저를 불러 TF팀을 꾸려서 한국에 당장 가보라고 지시했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라고 말이죠.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시에서 센강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급조된 TF팀을 이끌고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실 센강의 수질을 한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었죠. 한강은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비칠 정도로 맑은 물같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심각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극비리에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넓어 보이는 공항 규모에 압도당한 거죠. 시설 하나하나가 얼마나 깔끔하고 현대적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이 정도로 완벽할 수 있는 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자 문득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즘 그 공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니까요. 수화물 분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승객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항 확장은 언제 하게 될지 기약도 없는 상태라 정말 막막해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올림픽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그 인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와 다르게 인천공항은 완전히 딴 세상 같더군요. 수화물도 분실 걱정 없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입국장은 꽉 막힐 법도 한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줄이 술술 빠져나가더라고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건지 그때부터 더욱 한국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 밖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은 한국 정부 관계자였죠. 악수를 나누며 첫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널찍해서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관계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인천공항을 더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라고 말이에요. 이 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공사인데 공사가 진행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막바지라 완공이 머지않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인천공항 확장 공사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 프랑스의 현실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프랑스도 2000년도에 노트르담데랑드 지역에 새 공항을 지으려 했었거든요.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결국 백지화되고 말았어요. 시작도 못 해본 채로요.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터미널을 새로 지어서 연간 승객 4천만 명을 더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삐걱댔죠. 사업성이 없다, 환경 파괴다 하는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더니 급기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회를 선언하고 말았답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도 쉽게 할 수 없는 확장 공사를 한국은 끝마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 확장 공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점이 있어서 관계자분께 여쭤봤어요. 공항을 넓히려면 땅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인천공항은 애초에 바다를 메워 지은 공항이라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프랑스의 공항들은 확장하기에 이런저런 제약사항들 말고도 땅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인천공항은 시설도 최신식인데다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공항을 나서자마자 미리 짜둔 일정에 따라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강유역본부로 향했어요. 여기에서 한강의 수질 관리를 맡고 있다더라고요. 한강유역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저탄소 수돗물 생산사업장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강유역본부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죠. 담당자분은 한강 수질 개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기술력을 총동원한다고요. 수질 보호부터 시작해서 홍수 예방, 생태계 균형, 수자원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맑은 한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강에는 무려 3대 초격차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관리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광관리, 생소한 단어들인데 담당자분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 줄줄이 귀에 꽂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은 한강의 모습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한 거라고 하셨어요. 실제 한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미래의 변화상까지 예측해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러면 홍수나 가뭄 같은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AI 정수장도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수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거든요. 요즘 AI가 유행인데 이런 수질 관리에까지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방대한 수질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더욱 꼼꼼하고 효율적인 정수를 해낸다는데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죠. 그걸 보면서 과연 프랑스가 생강 수질 복구에 대해 완전히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생강 수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었었는데 한국처럼 AI를 사용한다든지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수질 관리 쪽에서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과연 생강을 지금처럼 낡은 방식 그대로 관리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다니까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들었던 걸 다 기록해서 꼭 알려드려서 개선시키자고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한강유역본부 담당자님께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강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프랑스가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한 번 든 이후로는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한강의 수질 복구를 뛰어나게 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군요. 담당자님께 설명을 다 들은 후 한강유역본부를 떠날 때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떠올랐어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다른 나라 선수촌이 어땠는지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았었더라고요. 2012 런던 올림픽 당시에는 선수촌 침대의 길이가 173cm라는 침대 길이 때문에 키가 큰 선수들이 골치 아파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공사가 덜 끝나서 올림픽을 치룰 당시에 외벽 페인트 칠과 지붕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고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선 변기에서 물이 새면서 고장나고 전기랑 배관은 맛이 갔다네요. 그때 자료조사할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저는 관계자분께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선수촌을 직접 구경할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거지로 바뀌어서 직접 가서 보기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영상이랑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하셨죠. 관계자분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의 숙소 영상과 사진을 찾아 보여주셨어요. 영상에 나타난 평창 선수촌의 모습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선수들이 지낸 곳이 맞는지 의심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비즈니스 호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진 영상에서는 널찍하고 깨끗한 방과 고급스러운 거실과 화장실이 보였는데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호텔 사진으로 잘못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 호텔 사진 보여준 거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관계자분은 씩 웃으시면서 보여준 영상은 정말 선수촌이라고 하셨죠. 거기다가 25평에서 34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밖에는 평창 마스코트 조형물도 보이고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안전까지 철저히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웠던 건 선수 식당이었어요. 마치 대형마트 푸드코트를 방불케 하는 광경에 설마 이게 선수촌 안에 있는 거예요? 라고 관계자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관계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에선 1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메뉴도 406가지나 된다고 해요. 한식부터 할랄푸드까지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음식들이 가득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묵고 싶을 정도로 좋은 숙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선수들에게 천국 같은 경험을 선사했던 평창 선수촌이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는 관계자분의 말씀에 당연하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관계자분께선 선수촌에는 피트니스 클럽, 종합병원, 미용실 등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음료 자판기도 이곳저곳에 비치해 두어 선수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미용실에선 헤어와 네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하는데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궁금증에 저는 선수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곳이 어디였는지 물어봤는데 관계자분께서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 고급 안마의자와 VR 체험관이 있었어서 그런지 그게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완벽한 건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을 이곳에서의 생활이 당시 평창올림픽위원회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는 관계자분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엿보였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듣고 보니 문득 파리올림픽 선수촌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축구장 70개 크기로 지어진다는데 친환경을 명분으로 에어컨은 없애고 방마다 선풍기를 한 대씩만 두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2인 1실에 말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는 왜 굳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저탄소를 앞세워서 최악의 환경을 조성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었는데 자연 통풍과 지하수 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친환경을 앞세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자연 통풍이 잘 유지되게 설계해놨다고 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6도에서 10도까지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숙소에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프랑스에도 폭염이 오면 기온이 40도이고 체감 온도는 47도까지 치솟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는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옥상마다 정원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니 선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오히려 선수들에겐 그런 쓸데없는 것보단 에어컨 한 대가 더 소중할 텐데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또 골판지 침대를 고집한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왔어요. 이전 도쿄 올림픽 때 SNS에서 골판지 침대에 앉자마자 부서지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골판지로 침대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했었거든요. 프랑스는 정말 그걸 교훈 삼고 더 튼튼한 침대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어망으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매트리스를 만들겠다고 그러길래 정말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를 제공해주지는 못할 망정 플라스틱이라니 참 어이없었습니다. 저탄소는 한국처럼 수질 관리에나 적용하면 될 것이지 하필 올림픽에서 저탄소를 적용하겠다는 건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보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을 이제 와서 뜯어고치기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뜯어고칠 수 있어도 제가 목소리를 높인들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게 뻔하니 속수무책이죠. 그저 욕먹지 않고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좋은 후기들이 나올 거라는 건 기대도 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시설들이 떠올라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정말이지 완벽함 그 자체였거든요. 선수촌 하나만 봐도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선수촌 설명을 듣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 너무 매웠던 걸까요?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얼른 관계자분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니 멀리 보이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공중화장실은 얼마냐고 여쭤보니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왠지 모르게 놀라웠어요. 가리킨 방향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관리가 잘 된 화장실이라도 어딘가 불쾌한 냄새가 날 법한데 이곳은 마치 좋은 향수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최근 프랑스에서도 길거리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 무료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을 가봐도 이렇게 깨끗한 곳은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의 공중화장실은 사람이 이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청소되는 기계식이긴 하지만 한국만큼 쾌적하진 않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더 당황스러웠던 건 휴지통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변기에 휴지를 버렸죠. 괜히 막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물을 한 번 더 내렸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내려가서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상하다 싶어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한국에서는 휴지통을 두면 냄새나 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아예 없애버리고 물에 잘 녹는 휴지를 쓴다더라고요. 그래서 변기가 안 막히고 잘 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점점 무료 공중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머지않아 저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은근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막상 한국 와서 화장실을 경험해보니 그건 너무 이른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화장실은 프랑스처럼 기계식이 아니고 칸수가 많아서 기다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동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주면 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랑스 공중화장실은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후에 나오게 되면 문이 닫히면서 청소가 끝날 때까지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 자동 청소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장실 칸이 많은 것도 아니라 긴 줄을 서야 한다니까요.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은 기다려야 화장실에 겨우 들어갈 수 있죠. 물론 프랑스에도 유료 공중화장실이 아닌 무료 공중화장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런 기본적인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꼭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관계자분께 여러 가지 한국의 장점을 들은 후 프랑스에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곰곰이 되새기다 보니 정말 프랑스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시장님께 가서 생강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선수촌 문제도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창올림픽 선수촌 시설을 보고 나니 파리올림픽 선수촌 숙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올해 파리는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선수촌에 에어컨 하나쯤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골판지 침대로 구설수에 오른 도쿄올림픽에서도 에어컨은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께 그 얘기를 꺼냈더니 딱 잘라 반대하시더라고요. 지하수로 온도를 낮추는 기술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걸 써보지도 않고 에어컨부터 달자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1인당 선풍기 하나씩만이라도 제안해봤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내저으시면서 이번에 친환경 숙소를 만드느라 좋은 기술을 적용했으니 많이 기대해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은 못 해주겠다 치더라도 골판지 침대 정도는 바꿔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죠. 저희가 아무리 친환경을 내세워도 정작 선수들은 프랑스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인 만큼 계획을 좀 수정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한번 정한 걸 번복하면 신뢰를 잃을 거라며 단호히 거절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생강 수질 정화 문제를 꺼냈어요. 지금이라도 한국의 기술을 들여와 제대로 복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시장님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까지 전부 다 뜯어고칠 순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완공 후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좀 언성을 높여가며 설득했지만 부시장님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기술력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리 개선책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는 건 하나도 없더군요. 이럴 거면 저를 왜 한국에 보냈나 싶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프랑스는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직서를 써놨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청 일을 그만두면 어딜 가야 하나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길이 분명히 있겠죠? 그나저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준비하고 있는 파리올림픽인데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